요즘에 은퇴를 하는 나이가 사람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몇 살에 은퇴를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하는 은퇴 평균 나이가 65세라고 알고 있는데 희망보다는 훨씬 빨리 은퇴를 하게 됩니다. 평균 은퇴 나이가 55세죠.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시대에 은퇴를 한 후에 적어도 20, 30년 또는 길게는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은퇴를 빨리 하는 분들은 심지어 40살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50이 되기 전에 본의 아니게 은퇴를 하고 또 재취업을 알아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재취업은 사실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없는 일자리를 앞으로는 또 AI가 다 뺏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걸 보니까 2035년까지 기존 일자리 한 3억 개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 앞으로 10년 남았습니다. AI로 인해서 블루칼라 직종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화이트 칼라 직종의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줄어들게 되겠죠. 노동시장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업계에서는요, 23년부터 올해까지 30여만 명이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해고 통보를 할 때도 직장 상사가 면대면으로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로 해고장 날리면 끝입니다. 요즘에 연애를 하다가 헤어질 때 카톡으로 이별 통보하면 끝이라는 그 카톡 이별처럼 해고 통보도 소셜로 통보합니다. 자, 은퇴 후에 평균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소득이 줄었으니까 은퇴 후에는 줄여서 생활하면 돼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요, 갑자기 생활비를 줄여서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수가 돈 쓸 일이 더 많아집니다. 은퇴자의 평균 생활비가 월 250만 원이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은퇴 후의 생활비를 계산하면 될까? 그건요, 제가 볼 때는 각자가 현재 쓰고 있는 생활비의 한 80% 수준으로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단절된다고 소비가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미리 좀 절제하고 노후 대비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은퇴를 앞둔 분들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삶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깨면요, 다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7,700만 명이 은퇴를 하고 있거든요. 베이비 부모들 가운데 27%가 은퇴 저축을 한 푼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빈곤층 생활을 해야 되는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60만 명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했고 지금도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그럼 얼마나 될까를 조사를 했더니 43.4%가 노인 빈곤이었다가 최근에는 37.6%로 살짝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자유, FIRE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FIRE의 약자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경제적 자유를 기반으로 조기 은퇴를 하겠다 이런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65세까지 일하고 은퇴하자 라기보다 좀 더 일찍 경제적 기반을 이루고 은퇴하자라고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정리해보면 경제적 자유는 돈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내 시간을 내가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장점이고 또 핵심이다. 이 얘기입니다. 경제적 자유는 사실 아무나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관심과 성의의 차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공부,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성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다만 관심은 있는데 성의가 없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의라는 단어의 다른 뜻은 공부와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관심을 갖고 성의를 다해 정보를 모으고 행동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열심히 그냥 일만 하면 노동의 가치로만 살게 되는데 그 노동의 가치는 은퇴를 하고 나면 결국 그 가치가 좀 퇴색되고 쓰임이 줄어들고 없어지면서 나이가 많아도 또다시 노동을 통한 소득으로만 은퇴 후를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정말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KDI 연구원의 연구 발표를 한 것을 제가 보니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준 대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OECD 회원국 중에 비중이 가장 적었습니다. 직장인 중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한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소기업에 다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뭐 자영업자도 있겠죠.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경제 구조상 대기업보다 더 많은 복지와 급여를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음은 주고 싶어도 환경이 그렇지 못합니다. 통계청의 조사를 보니까 300인 이상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21년에 전체 종사자가 13.8%였거든요. 반면 소규모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비중은 전체 종사자의,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5.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기업을 다니고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도, 그분들 중에도 노인 빈곤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을 다녔지만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든지 또는 잘못된 투자로 실패를 한다든지 하면 노인 빈곤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죠. 실제로 제가 최근에 겪은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저녁에 소주 한두 잔 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이제 집에 가는데 그 대리기사님께서 제게 본래 이야기를 상세하게 털어놓으면서 저희 채널을 또 뭐 뒤늦게 열심히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그분이 63년생이었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대기업, 큰 기업에서 20년을 근무하고 조금 일찍 퇴직을 했답니다.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털어서 큰 고깃집을 냈는데 그게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그걸 접고 다시 작은 커피 전문점을 냈는데 그 역시 잘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20년 다니던 대기업을 은퇴하고 나와서 장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했지만 정작 은퇴라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분들도 아직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나이에 있고 또 생계를 꾸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분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월급 받고 사는 것만 하다 보니까 사실 월급 주는 일에 익숙해지 못했고 돈을 버는 생각만 했지 이걸 까먹는다 이런 리스크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대기업에 다녔었기 때문에 남의 그 충고를 잘 안 들었다는 겁니다. 뭐 어느 분야든 전문가가 있죠. 아무리 잘났다 한들 내가 아는 것보다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은 법이죠. 주식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돈을 벌 생각, 이익을 볼 생각만 할 뿐 이걸 잃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여기에 있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생각하지 못한 채 수익만 생각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퇴직 후에 또 은퇴 후에 내가 현역 시절에 벌던 만큼 벌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를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나이가 몇이든 누구든 은퇴 후를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은퇴 후 준비하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욕일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정보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접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알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존의 신념 또는 뭐 판단 이런 것과 잘 맞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좀 무시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태도를 보통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를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가 있어야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세상이나 상대가 변하는 것을 바란다면 사실 얻을 게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오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틀린 정보가 난무하는 세상이거든요. 어떤 정보가 나에게 들어오면 이걸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주식 중에 이 종목 좋대, 이거 사봐 라고 하면 이게 왜 좋은지 좋은 이유를 알면 그게 또 사실인지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없이 그냥 투자를 하시면 낭패 보기 쉽습니다. 가진 돈을 까먹기가 쉽죠. 요즘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8,840만 원을 제가 터치하는 걸 좀 전에 봤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이 또 미친 듯이 막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왜 뛰는지도 모르고 도박성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동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뭐가 좋대라고 하면 반드시 이걸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퇴 후에 돈을 벌기보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든 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죠. 우리는 100세 시대인데 뭔가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공중파 방송을 아무튼 떠나고 나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고깃집을 하다가 망해도 봤고요. 또 북카페, 책을 읽는 그런 카페도 해보고 망해도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소통 커뮤니티 교육 사업도 했고요. 물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죠. 또 책도 여러 권 집필하면서 참 다양한 것을 시도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또 부동산에도 2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가 공부를 해왔고 지금은 그 끊임없이 했던 그 덕분에 자문을 여러 군데 해주고 있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항상 조심하는 게 바로 잘못된 정보에 흔들릴까봐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많은 리스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은퇴 같지 않은 다이나믹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위너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표영호TV 구독해주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표영호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표영호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평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